안녕하세요. 오늘 23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적경지역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적경지역 지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선 방안 중에 기본 방향 4가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적 위상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경지역지원특별법이 일반법보다는 우선하는 특별법 지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상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제3조에 이 법은 적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법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계획의 실행력 담보 마련입니다. 적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현안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의 계획은 우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국가의 안보의 목적상 구사 규제를 풀 수 없다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통일의 가치 부여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적경지역 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적경지역의 정주 환경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은 통일의 관점에서 적경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반 낙후지역과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인데요. 국가안보 목적상 70여 년 동안 개발에 제한되고 또 군부대 통제로 주민의 생활권이 제한되는 등 일반 낙후지역과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적경지역은 특수한 사회, 경제, 공간, 시간적 변화의 속에서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적경지역 지원제도 개선 방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 계획 내용 부분인데요. 또 이 부분도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군사시설 규제 완화 시범 지역 지정하고 개발행위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오른쪽에 보는 지도에서 같이 적경지역의 전체 면적의 한 5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가 금지, 제한되고 또한 사전에 군과 협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이용 제한은 명확한 지침에 의한 군 작경상 검토에 의존하고 있고 또 동일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듯이 부대별 처리 결과도 다르고 규제도 많고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밑에 지도에 보시면 비무정 지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적경지역의 거리로 제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사규제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 제한보호구역에 대한 군사시설 규제 완화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개발행위의 지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봉제선 25km 이남으로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제한보호구역 내 군사시설 규제 완화 시범지역을 발전종합계획 내에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적경지역지원특별법 제5조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에서 국가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 이렇게 나온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에 관해서 기본적인 토지 이용 제한 규정, 개발 보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관련 법 계획과 연계 강화 필요성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보면요, 성장 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특수상황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발전지역 구분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수상황지역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 외에도요, 도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 대상 도시 등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계획과 유사한 계획도 많고, 집행기관이 각각 상위에서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예산이 기관별로 나누어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요, 동서남해권 발전특별법에 의한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의 신발전 종합발전계획, 이러한 계획에서 보면은 예산 규모가 적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죠. 따라서 군 단위로 예산 규모가 소규모로 하고 있어서 큰 규모의 사업은 구상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기반의 정비 보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국토교통부의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등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체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원 예산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실제로 접경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앵커 사업의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획기구도 신설하는 등 국토 전체의 시각에서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남북한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공동계획 수립인데요. 접경지역 교통인프라의 공동계획 수립은 향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가교 역할로서의 접경지역 지원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서독의 접경지역 지원정책을 열어보면 서독은 개념은 통일정책 차원에서 사회의 문화,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고, 배경은 국민에게 접경지역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죠. 그 특징은 동쪽으로에 대한 동방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통일정책을 수립했다. 그래서 동방정책이 서독의 대외 통일정책이었다면 접경지역 지원정책은 대내적 통일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관리 체계 개선 한 5가지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 대상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한데, 물리적인 대형 큰 개발 사업보다는 주민과 밀착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통일 이후에 가능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선정하고 남북관계 정책의 상황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도별 특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는 산림, 경기도는 농촌과 복합, 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생활환경 개선 외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대표할 만한 사업으로는 동서 평화도로와 평화 누리길 사업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지역 파급 효과를 단계적 선택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면에서 인구, 경제, 정주, 환경, 통일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연구한 내용입니다. 인구 증가면에서 보면요, 지역 경제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역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 정주 환경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 교통망 복원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접경 특화 발전 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면도 차선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경지역 범위 재설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대상을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현행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 범위는 인구의 밀집지역과 군사분계선의 경계선이 인접하지 않은 시군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접경지역의 범위를 현행 15개 시군 기준에서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통일특별지역안과 조성기법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통일특별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운영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파주, 철원, 고성 등 3개 지역으로 지정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를 평화통일특별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접경지역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요, 접경지역 특별법에서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출연을 통한 접경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해서 평화통일특별지역 예산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면 단위 행정지역 지원 예산 투입 필요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집행 가능 예산은 적고 접경지역 범위가 넓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농로 정비 등 소규모 사업이 예산을 치중하다 보니까 남북교류 확대 등에 대비한 평화산업단지 등의 큰 규모 사업은 추진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특성에 강한 면단위 행정구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어떤 사업 배분 원칙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표개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인데요. 시도별로 접경지역 관리를 위한 지표개발을 의무화하고 또 광역지자체에서는 개발된 지표를 활용해서 2, 3년 기준으로 접경지역을 모니터링해서 잘 되는 것은 발전시키고 미흡한 것은 이제 제외시키고 이런 방안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토지형의 효율적 측면에 부합한다 하는 면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미지 제고하고 인식 전환에 대해서 두 가지 대해서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접경지역 인식 재정립하고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성사되면 접경지역의 관심이 아주 높아집니다. 반면에 남북 간의 대립이 격화된다, 또 위기가 왔다 하면 접경지역을 회피하는 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대지지역이다, 군사시설이나 피해지역이다, 2중, 3중의 중복규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안하고 또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따라서 낙후지역 개발 관점에서 보지 말고 통일정책과 분단으로 인한 지역발전 기회 상실의 관점에서 재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통일정책 차원의 경제사회 문화적 지원 보장인데요. 이것은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해서 어떤 종합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원 마련이죠. 그래서 접경지역의 문화, 경제적 융성이 곧 국방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의 일원이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계획 내용을 개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미지 제고,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선순위와 그러면 주체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냐 하는 면에서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은 첫 번째가 통일정책 차원의 경제사회 문화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군사시설 규제 완화 시범지역 지정 및 추진이고요. 그 다음은 남북한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공동계획 수립입니다. 그리고 그럼 추진 조치는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온 중요성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큰 역할과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중앙정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한 26%, 지방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한 30%, 뭐 비슷합니다. 결론은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두 번째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의 개선 방안 중에 협력사업 및 지구의 선적, 협력사업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쓴 적경지역 협력론과 적경지역 개론 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